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동부장을 맡고 있는 황덕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낮에 오셨으면 우리 학교의 백신 전경권, 그다음에 시설들을 보실 수 있는데 밤이라서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 공부사로 학교 전경하고 그다음에 교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자제분이 우리 학교 오신다면 좀 더 진짜 건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일정은 보시다시피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딱 두 분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진학이죠.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진학,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학교 설명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부모님이 아마 차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제가 마칠 때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전문적으로 나가셔도 되지만 수영장 쪽, 즉 운동장에 차를 세우신 분은 뒤쪽에 지금 후문도 열어놨습니다. 그쪽으로 차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앞쪽으로 가시면 아마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나가시도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가실 때 조심스럽게 좀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시가 돼서 저희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교교장 선생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입학 설명을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아마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우리 담당 부장님들이 아주 상세히 소개 올릴 겁니다. 근데 제한된 시간 속에 아마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사고라도 학교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방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학교 자랑 몇 가지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학교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교사와 교사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소통이 아주 잘 됨으로써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하고 아마 소통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전에 우리 홍보 영상을 보셨겠지만 학교 자체가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여러 학교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교과 교실대를 플레이하면서 무려 12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안에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실마다 지금 첨단 장비들을 다 넣어놓고 학생들이 모두 자기 개들 시스템입니다. 그걸 다 1인 1대씩 소유하면서 학교에서 언제든지 그런 특별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아마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에도 물론 독서대가 분명히 있고 아까 도서관 그리고 옛날 기숙사가 활용하던 정당사에 개인 독서대가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이끌 계시되 이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이 생각하는 게 이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른 여러 가지 교육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학생들의 대학 진학 그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학생들 우리 입학할 때 하고 졸업할 때 성적을 항상 비교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결론은 학생들이 최소한 들어올 때보다는 나갈 때 다 자기들이 원하는 뭐 자기들이 다 원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최소한 들어올 때보다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우리 수험들이 수업 자체는 물론이고 지금 학생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일단 진로 상담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로에 맞는 자기들 적성에 맞는 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고 연후에 아마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생활 상담, 그 다음에 입시 상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진로에 맞는 자기 역량에 맞는 대학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들은 고교 지금 학점제가 굉장히 한동안 이 관심사가 됐었는데 우리 학교는 일찍이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입시 제도가 변하고 있고 교육 환경이 변하는데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서둘러서 이미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고교 학점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른 일반 학교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준비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학교가 끝나고 작년이 첫 해입니다. 얘들 졸업생들이. 결과 분석을 해본 결과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 실제로 이 지난해 우리 돌대 예가관에도 사실 정상때 같으면 보통 때 같은 게 사실 어렵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마 고교 학점제 이걸로 대학에서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수시 전형에 맞춰서 충분히 학생들의 여러 가지 스펙 쌓기부터 해서 활동들도 시키고 있지만 그리고 또 정시 전형을 위해서라도 수업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적 학습 또 방과후 수업 등등 준비함으로써 충분히 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일단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아마 굉장히 편안하게 아마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에 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잘 지도해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결과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 교육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은 지금은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연은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원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부장을 맡고 있는 박경진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30분 정도인데 압축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준비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해를 좀 풀고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덕원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5년에 전면 시행이 되고 2023년에 조기 지금 현재 중2죠. 이 단위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는 204단에서 192학점으로 바뀌는 게 지금 현재 중2부터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간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저희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시기에 처음에 2018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인데 과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 다 들어보셨죠? 진로 선택 과목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절대평가다, ABC,
80점, 60점 기준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 입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도 석차 등급을 산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교학점제 취지에 좀 어긋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최적화된 덕원만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입학할 1학년 학생들은 그 연구의 고민 결과 끌어낸 거의 최종판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일정, 학생들한테 어떻게 선택받아서 어떻게 과목을 편성을 하고 시간표를 잘 운영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저희가 그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 그 이후로 지금 처음 외부에 공개하는 내년도 신입생의 3개년도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가지고 계신 안내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 학생들한테 수강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작년 거랑 올해 거 1차 수강 신청 결과 어떤 과목을 몇 명이 신청했는지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올해부터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인데 소인수 선택 과목, 아마 소인수 과목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원래 소인수 과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3명 이하의 과목 개설, 이것도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순증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알파를 운영하는 그런 교육과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순증으로 실제 중증 수업을 올해부터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어떤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영상에서 봤던 청남사라고 하는 그런 성적 우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학생들 모집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일정입니다. 저희가 4월달에 학생 대상으로 과목에 대한 안내 그리고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이때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각 교과에서 제작한 그런 과목 안내 책자를 배워합니다. 이 과목은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미래가 어떻고 이 다음에 어떤 걸 배우면 좋고 어떤 진로 희망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자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는 강의, 이거 이제 저희가 과목 소개 영상을 교과별로 다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거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과목 선택에 앞서서 이제 상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진로부장 선생님과 그 다음에 전화 아니면 담임생을 통해서 이 과목에 대한 진로 희망에 맞는 그런 과목에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5월달에 갖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1차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 규정이 20명 이하의 과목, 20명이 되지 않는 20명 미만의 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게 꼭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개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과목을 폐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2차 수강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신청 마감하고 12월달에 한 번 변경 기간을 줍니다. 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한테 과목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편성표를 살펴볼 건데 거기에 앞서서 혹시 이건 용어들을 모르실까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치되는 과목입니다. 그 편성표에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런 과목들이 있죠. 이 공통과목은 특징이 이제 석차 9등급을 산출합니다.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과목을 배워야 밑에 나와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학년 때 교육과정은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저희 덕원고등학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선택 과목. 우리가 흔히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입니다. 중요한 건 석차 등급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는지가 실제로 등급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많은 변수가 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좀 심화된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원래 나와 있는 진로 선택 과목 말고 뭐 특성화고나 아니면 뭐 국제고등학교 뭐 과로 이런 데서 이제 개설하는 몇 개의 그 전문 교과의 과목들을 가지고 와서 개설을 합니다. 그것도 통상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은 과목이 일기에 상관없이 수강 가능한 과목입니다. 대표적인 게 심리학, 교육학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보건, 문술 이런 과목들. 그리고 교양 과목은 석차 등급 산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BC, 그러니까 절대평가도 아닙니다. 그냥 패스 or fail, 이걸 이수했느냐 아니면 이수 못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 때 교육과정은 다른 거는 지금 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자,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저희가 그 한문하고 제2외국어를 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기제와 학년제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기제는 말 그대로 한 학기만 이수를 하는 겁니다. 그 과목을. 학년제는 1년 동안 이수를 하는 겁니다. 1학년 과목의 대부분은 학년제로 운영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문과 제2외국어는 학기제로 운영합니다. 1학기 때는 짝수반이 한문을 그리고 홀수반이 제2외국어. 여기서 이제 제2외국어는 신입생, 입학 예정자들한테 저희가 2월달에 비포스쿨이라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서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어 이 두 개 중에서 택1을 하도록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는 일본어 쪽이 좀 우세합니다. 한 7대5 정도로 일본어가 좀 많이 선택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1외국어도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거, 석차 등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중요할 수 있겠죠. 자, 1학년 과정은 이렇고요.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뭐 타학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학년부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영수, 예체능 쪽에서 저희가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 이전에 여기 하얀색으로 여기 네모판에 들어있는 이 과목들은 일반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여기 필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주로 이제 수능에서 선택하는 그런 과목들이고, 그때 이제 예체능, 필수 이수단위를 채우기 위해서 편성한 과목인데, 이 과목들은 12개 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 등급을 받기에는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을 여기서 하나를 받습니다. 학법과 장문에서부터 진로 영어까지. 자, 실제로 여기서 이과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가 하면 수학 2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2학년 2학기에 미적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 상당수는 화학법과 장문을 듣습니다. 실제로 뒤에 신청, 인원, 현황을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전공 실기 기초, 음악사, 미술창작 이 과목들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다 폐강이 됐습니다. 폐강되면 이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과목들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선택 과목도 좀 많이 두렵고, 그리고 실제로 개설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좀 되게 까다롭게 개설을 시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모를 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탐구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데, 이게 작년 교육과정과 올해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학교에 그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편성했는데, 자, 이게 뭐가 좋은가 하면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 과목에서 과학 원 과목에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탐에서 하나, 과탐에서 하나, 그리고 사탐에서 이과애들이 필수 이수단위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 문제탐구라는 과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전부 다 3학년 2학기로 넘겼습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그러면 그거를 들었던 학생들이 결국 지금 석차 등급이 산출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분모가 커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일정이 뭐냐면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기준으로 하면 원 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학기제라고 말씀드렸죠. 1학기 때 물리학 1을 선택을 했으면 2학기 때 물리학 1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물리학 1과 화학 1을 선택을 했으면 2학기 때는 무조건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선택하는 과목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타 학교에 비해서. 여기서 지금 다른 학교는 이 원 과목을 주로 학년제로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3시간씩 1년을 배웁니다. 근데 저희 덕원고등학교는 일주일에 4시간씩 한 학기를 배웁니다. 물론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시 중심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교육과정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이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신과학계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끼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야, 너 1학기 때 뭐 신청했어? 잘하는 애들끼리. 그러면 서로 걔들을 피해서 갈라집니다.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이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더 좋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문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수 과목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급을 조금 더 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애들끼리 정보를 잘만 공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교양, 교양 쪽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거의 이과 이공계열 쪽 공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상당수가 무슨 과목을 선택할까요? 정보입니다. 정보. 거의 상당수가 정보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보세요. 진로 선택 과목이죠. 교양 과목이죠. 등급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과 학생들 거의 상당수는 정보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 계열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보건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이나 심리학 이런 과목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개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제로 보건 수업을 그렇게 이제 좀 양질의 보건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학기입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로 1학기 때처럼 학교 지정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독서, 영어2. 이게 올해 2학년 2학기부터 이게 지정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나 영어원처럼 분모가 커지겠죠. 12개 학급이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이과 애들은 뭘 선택할까요? 그렇죠. 유적분은 무조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결과를 보면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을 이과 애들이 상당수가 신청을 했습니다.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좀 부담이 덜하고 수학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 상당수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쪽으로 조금 유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3학년 1학기 때도 저희가 선택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지금 예체능 쪽의 과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거의 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얻어서 다 폐강을 했습니다. 실제로 등급이 나온 과목적으로 애들이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도 1학기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2개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여기 국제정치라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원래 사회 선택 과목은 실제로 위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할 때는 경제를 수강하는 학생들만 국제경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영, 경제 쪽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겠죠. 이 과목을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2학기 때 교양 쪽에서 이제 여기 8과목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정보유는 많이 없습니다. 이 신청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1학기 때 거의 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로 걔들이 무엇을 많이 신청하는가 하면 여기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이라는 올해 대구 과목 중에서 손가락 과목 주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얘들이 신청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심리학, 보건 이런 과목들 애들 많이 신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때 과목을 보시면 3학년 때는 한번 보세요. 지금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뭐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까? 진로가 훨씬 많아 보이죠. 즉 4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들을 대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그 3학년 때 이 등급 산출에 대한 이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조금 덜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수능 대비를 좀 잘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 애들이 선택했는 걸 보면 문과 학생들이 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요. 이과 학생들은 기하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쪽도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 선택하는데 여기 수학적 사고와 적분, 수학적 사고와 통계 이 과목이 그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목을 실제로 이제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좀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수업에서 물론 그 교과 내용도 많이 반영이 됐지만 거기에서 주로 수능을 대비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합니다.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 영어 독해와 작문이나 심화 영어 독해, 특히 영어 쪽에서도 과목이 좀 특히 여기는 일반 선택 과목인 영어 독해와 작문의 신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나머지 밑에 예체능 쪽은 거의 신청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되거나 10명이 안 되는 과목들이 많아서 거의 다 폐강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서 탐구 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요 지금 문과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능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을 3학년 1학기 때 배치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보면 2학년 때 주로 수능에서 많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들을 교육과정에 편성했는 그런 학교들이 꽤 제가 편성표를 보다 보니까 있었는데, 저희는 그 3학년 때 공부하는 걸 바로 이제 수능에 좀 이렇게 접목시키면 어떨까. 주로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인강을 많이 돌려서 여기 이제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인데 올해 세계사 과목이 폐강됐습니다.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제연구라고 하는 과목, 석차 등급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 과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작년까지는 이 투 과목을 학년제로 운영했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8단위까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똑같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이수했던 것을 올해 바꿨습니다. 내년 신입생들부터 학기제로 바꿨습니다. 자, 이걸 학기제로 바꾸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과목을 하나 더 들을 수 있습니다. 학년제로 운영했을 때는 2개를 들을 수 있죠. 근데 학기제를 선택하면 3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4개가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과 학생들도 반드시 이수해야 될 사탐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이수 단위를 채우기 위해서 이과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때 사회 문제탐구라는 과목, 아까 2학년 1학기 때 썼던 걸 3학년 2학기로 뺐다고 했죠. 그거를 애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3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시는 1학기까지만 들어가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혹시 모르죠. 그렇죠?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 더 들어두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활교양 쪽에서는 주로 여기서 이제 그 정보 과제 연구라는 과목을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원래는 뭐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받았었는데 정보와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요. 환경, 그 다음에 논술 이쪽도 애들이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창의융합 과제 연구라고 하는 과목,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를 3학년에 필수 과목으로 1단위짜리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2단입니다. 한 학기에 이제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그렇게 들어오는 과목인데, 자, 이것도 어떻게 잘 운영하면 세트를 좀 더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과목을 깔았습니다. 실제로 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하고 보고서까지 쓰고 하는 이제 그런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단위짜리 과목 하나로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학년 2학기입니다. 3학년 2학기 과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수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란 음영으로 표시한 요 현대문학 강사. 요게 실제로 국어 과목 같은데 이 대구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예술 단위 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예술 교과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그 교과의 단위가 90단위입니다. 90단위에서 요 국어 과목으로 보일 수 있는 요 과목을 예술 단위로 예술 교과로 돌림으로써 86단위를 다 이수를 하면 기초교과 국영수를 86단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4단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은가 하면 기초교과 이수 단위수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 근데 지금 4단위가 빠지죠. 그러면 고급 수학이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수학과 같은 수학과 관련된 특화된 뭐 심화된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국어 쪽에서 좀 심화된 그런 과목들을 3단위 기준으로 해서 2개를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90으로 다 맞춰져 있는 이런 학교에서는 고급 수학을 듣고 싶다.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탐구 과목의 거를 하나 더 공동교육과정이든 소인수든 수업을 듣고 그래서 전체 그 분모를 좀 크게 해서 50% 하면 그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급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 그러니까 고급 수학을 듣기 위해서 탐구 하나를 순증으로 더 들어야 되는데 저희 도건고등학교는 아예 이제 예술교과로 따로 편성을 해서 그런 걱정 없이 그냥 한 2과목 정도는 3단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수학 과목을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선택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심화 수학 이제 이걸 많이 선택을 하는데 심화 수학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일주일에 4시간 중에서 이제 1~2시간은 수학 1, 2 수능 필수에 다 들어가는 거죠. 문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다음에 학통, 기하,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을 애들 다 분류를 해서 따로 실제로 이동해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으로 저희가 심화 수학을 활용하고 있어서 학생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상당수 이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선택 과목들이 쭉 있는데 그 1학기 때랑 똑같은 과목을 사탐은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라서 7단위까지밖에 이수가 안 됩니다. 저희가 기본 4단위 학기제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4라는 표를 맞춰야 돼서 그래서 지금 그 진로 선택 과목, 그와 유사한 진로 선택 과목을 2학기 때 배치하고 한국지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여행지리를, 사회문화 선택했던 학생들은 한국사회 2회를 선택하도록 저희가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수 20단위 충족 때문에 요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을 꼭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 사탐 필수 20단위 때문에 이 사회 문제 탐구를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인수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부터 조금 저희가 신경을 써서 많은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1학기 때 이렇게 6개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목은 해마다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그리고 학교에서 진학이 유리한 과목,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이걸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개선하는데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순증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에 별도로 운영하는 수업이라서 지금 한 과목을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학생들의 분량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죠? 저도 3학년 한 2년밖에 지도를 못 해봤는데 이거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내신 등급일 건데 동일한 내신 등급이라면 얘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세특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올해 1학년부터 지금 학생 대학에 제공되는 그런 학생부의 영역이 지금 많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세특입니다. 그만큼 소인수 수업이 중요한데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학교에 자제분을 보내시면 그리고 성적이 한 중3위권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수요일과 토요일을 좀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5시부터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수업을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3시간씩. 그래서 학원 스케줄하고 이렇게 겹쳐서 좀 많이 못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미리 좀 조정을 해서 이런 수업은 들어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업을 운영을 1학기 때 했었고요. 또 과학과정부, 과학탐구, 공동교육과정으로 과학사라는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타교학생 30%가 있어야 개설이 되는데 대림에서 많이 와서 수강을 해서 저희가 이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2단이고 소인수 수업은 3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3단위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 과목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다라는 것을 학생부에서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단위로 뭘 배웠겠냐 라고 혹시나 자기가 생각을 할까봐 3단위로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4단위로 하기에는 너무 빡셉니다. 자, 2학기 때 이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학예방, 물리학실험, 그리고 철학. 이걸 이제 1학년 애들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제 연령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꽤 좋은 학생들이 이 철학 과목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 예과인 학생들이 꽤 됩니다. 1점대 초반 애들이 이런 그 윤리적인 어떤 소양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과목을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목들 실제 이렇게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남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총 80명이고요. 1학년 25, 2학년 25, 3학년 30명입니다. 성적 상위 학생이 모두 다 여기에 편성되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들만 편성합니다. 1학년들은 선발 기준이 진단평가 6월달에 치죠. 그렇죠? 그 성적이랑 중학교 내신이랑 3월달 학평 100분위 5월 50%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년 학생들은 4월달부터 청남사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3학년들은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로 편성을 합니다. 자, 운영 프로그램, 학생부 컨설팅 이런 거는 뭐 많이 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집중적으로 그 진학진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컨설턴트도 초빙을 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저희 학교에서 좀 진학 경험이 풍부한 상황에 담임을 오래 하셨던 그런 선생님들 위주로 컨설턴트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율 심화 교과 방과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뭐 성적 상위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실제 수능 대비를 위한 수업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 수성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 경비로 무료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수 수업도 당연히 별도의 수강료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학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 교실제 운영 예산 1억, 선도학교 학생들 선도학교 4천 여러 그 예산이 많아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많은 수업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아까 이 공간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라서 이거 좀 급하게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학교로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제가 교과정 부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이름 박형진인데 박형진 씨하고 통화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통화를 하면 아마 궁금증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짧게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신 교육과정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